자, 이번에는 이제 타르트 도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타르트 도우, 뭐 슈가 도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타르트 도우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보통 타르트 도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런 타르트 몰드죠. 뭐 주름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 주름이 없는 것도 있고요. 주름이 없이 이제 옆면이 이제 구멍이 뚫린 그런 몰드들도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제품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도구나 이 몰드도 많이 좀 발전을 했어요. 다방면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보통 일반적인 타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주름진 펜을 많이 사용하고요. 어떤 용도에 따라서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주름지지 않은 또 옆면이 구멍이 뚫린 그런 몰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슈가도 타르트 도우를 저희가 만들어 볼 건데, 도우의 재료는 한번 설명드리면 간단해요. 보통 이제 타르트 도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성형을 한 다음 이제 굽게 돼요. 굽게 되는데 구워져서 나오면 그냥 쿠키 같아요. 쿠키 같은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를 보시면 쿠키 만드는 재료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유사해요. 버터가 들어가고요. 설탕 또는 슈가 파우더 들어가고요. 이제 계란 들어갈 거고요. 이제 밀가루죠. 중력분이나 박력분. 쿠키 만드는 어떤 재료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 도 특징이 있겠죠. 이 도의 특징은 내가 바삭하게 만들 것인가 도우를, 아니면 조금 바삭하지 않은 약간 부드러운 부스러지는 듯한 느낌의 타르트 도우를 만들 것인지.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약간 바삭한 느낌의 도우를 많이 만들었고요. 요즘에는 또 약간 사블렌 느낌 나는 그런 약간 으스러지는 쿠키 도우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으스러진다는 것, 또 바삭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설탕을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물론 이 재료를 섞고 만드는 과정, 중요한 것은 또 레시피에 따라서 이제 바삭한 느낌의 식감을 내는 도우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뭐 약간 사블레와 같은 약간 부스러지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도우가 만들어질 것인지, 이렇게 좀 분간이 될 거예요. 오늘 만들 도우는 약간 그 중간적인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설탕 대신에 슈가 파우더를 사용할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사블레 같이 부스러지는 식감의 도우는 만들지 않을 것이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타르트 도우 만드는 방법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버터와 슈가 파우더를 먼저 부드럽게 풀 것이고요. 다음 계란을 투입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루, 박력분을 사용할 거고요. 준비된 믹싱볼에 이제 포마드 상태인 버터를 이제 넣어 주시면 되고요. 항상 뭐 저희가 어떤 형태의 어떤 식감의 도우를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레시피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버터와 설탕, 슈가 파우더를 섞을 때는 버터가 포마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 크리마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좋은 크리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버터의 온도 20도, 21도, 22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 손으로 만졌을 때 마냥 부드럽다고, 최대한 부드럽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너무 부드러우면 작업성은 물론 있겠지만 편하겠지만 좋은 크리마가 일어나진 않아요. 오늘 만드는 이 타르트 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크리마를 형성해서 만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 버터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녹거나 과도하게 단단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터, 이제 슈가 파우더, 항상 말씀드리죠. 상태에 따라서 너무 덩어리가 져 있다면 체에 한번 이렇게 걸러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내가 보관하고 있는 어떤 재료의 상태에 따라서 채를 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를 쳐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기계를 사용하시기 전에 버터의 상태죠. 과도하게 막 날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걱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나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뭐 슈가 파우더가 됐던 어떤 재료가 됐건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볼 안에서 이 재료가 밖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재료에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정말 일부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부분 이탈을 했을 때 뭐 이걸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몇 그램이 밖으로 이제 이탈이 됐는지 알 수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런 일이 뭐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시피를 개량하는 단계부터 물론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이 공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개량이 된 레시피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장비가 준비가 됐고 이제 계란이 들어갈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란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저희 슈가 파우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설탕을 녹이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근데 설탕이 들어갔다면 충분히 설탕이 녹을 정도의 어떤 믹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믹싱에 좀 과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제 슈가 파우더가 들어간다면 가볍게만 잘 섞일 정도만 섞어 주시면 돼요. 크리마가 일어나지 않아야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저속으로 믹싱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계란을 2번 정도에 나누어서 섞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분리가 일어나죠. 분리가 일어난 크림을 천천히 좀 더 믹싱을 해서 이제 부드러운 상태의 크림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분에 남아있는 계란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러운 크림이 크림 상태가 되면 나머지 계란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믹싱을 해서 부드러운 크림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바닥에 붙어 있는 버터나 슈가 파우더가 있다면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계를 사용해서 크림 상태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크림 상태가 또 다 만들어지면 이제 밀가루죠. 당력분을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의 손실이 없도록 이런 도구에 붙어 있는 크림을 다 당력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밀가루를 넣고 이제 섞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죠. 밀가루도 섞으시기 전에 이제 채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섞어야겠죠. 이 타르트 도우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이 세트처럼 따라다니는 재료가 있죠. 이제 아몬드 크림 같은 경우가 이제 타르트를 만들 때 생과일을 올리는 타르트거나 아니면 구운 과일 타르트를 만들 때 항상 세트처럼 이 타르트 도우와 아몬드 크림 이 세트처럼 항상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그냥 주걱으로 손으로 가볍게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섞어주시면 이제 밀가루 반죽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반죽처럼 만들어질 거고, 이 타르트 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쿠키하고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도한 반죽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찰기가 형성이 돼요. 찰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찰기가 있으면 쿠키의 어떤 바삭함이나 부스러지는 어떤 그런 식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 섞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이 타르트 도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런 밀대를 사용해서 얇게 밀어서 이 타르트 도우 위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약간 덩어리 같은 형태의 반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느
정도 섞였다고 하나를 내시면 이제 한 덩어리를 만들어 줘야겠죠. 처음에 이 반죽 상태는 좀 부드러울 거예요. 아무래도 이 도우 자체가 부드럽게 되면 밀대로 밀어 펼 때 좀 작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반죽이 지니까. 반죽이 질기 때문에 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균일하게 이 균일한 두께의 반죽을 밀어 펴서 타르트 도우 이런 몰드 안에 얹어야 되는데, 도우가 너무 부드럽게 되면 그런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서 이 타르트 도우 같은 경우는 완성을 하고 나면 이제 냉장고에서 일정 시간 휴지를 줄 거예요. 휴지를 주는 이유는 이 도우가 아무래도 버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해지겠죠. 반죽이 조금 더 단단하다면 밀어 펼 때 뭐 버터 반죽이 좀 녹거나 막 찢어지거나 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우를 냉장고에 넣고 일정 시간 단단한 상태가 될 때까지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할 거예요. 이런 비닐을 사용해서 보관을 할 건데, 제가 약간만 반죽을 떼서 한번 왜 이 반죽을 냉장을 시켜서 이 단단함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반죽을 이제 밀어 펴서 도우에 얹어야겠죠? 몰드에. 일정 부분 밀다 보면 반죽이 얇아지겠죠? 내가 원하는 반죽이 얇기까지 밀어야 되는데 이 반죽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져요. 끊어지면은 몰드 위에 얹어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타르트 도우 같은 경우는 뭐 일정 부분, 일정 시간 냉장고에서 이 단단함을 형성하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반죽을 뺀 다음 작업을 하면 좀 더 작업성도 좋아지고 균일한 두께로 민 다음 이 몰드 위에 똑같이 얹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우를 넣고 이제 냉장고에서 좀 보관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너무 두꺼운 동그란 상태죠. 이런 상태로 저희가 이제 냉장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제 꺼냈을 때 좀 단단한 상태일 거예요. 그 상태의 반죽을 이 밀대로 밀어서 작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해서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 반죽이 좀 단단한 상태일지라도 조금만 저희가 이제 좀 다듬어서 조금 부드러운 상태, 유연한 상태로 만들어 주기 좀 편하기 위해서는 이 반죽을 냉장고 넣기 전에 조금만 얇게, 너무 얇게는 아니어도 되고요. 약간 작업성이 있을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서 냉장고가 해주시면 돼요. 이런 타르트 도우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그날 반죽을 해서 도우 반죽이죠. 그날 도우 반죽을 해서 그날 사용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냉장고에 넣고 이제 일정 시간 단단함을 만들어 준 다음 저희가 꺼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작업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아몬드 크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정 부분 저희가 스케줄을 만들게 돼요. 오늘 뭐 슈가 겉에 반죽 쿠키죠? 쿠키 반죽인 슈가
타르트 도우를 만들고 냉장고에 넣고 또 아몬드 크림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고 일정 시간 기다려서 또 작업을 하고 중간중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비어요. 그런 비는 시간 때문에 그날 물론 제품을 완성하게 되지만 그런 비는 시간들은 이 연속적인 작업의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르트를 완성을 내일, 최종적인 완성을 내일 한다고 하면 이제 오늘 타르트 도우를 완성을 해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아몬드 크림도 뭐 하루 정도의 어떤 휴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몬드 크림도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꺼내서 몰드 안에 넣고 완성을 하시고 아몬드 크림도 꺼내서 짜주시고 이제 뭐 구운 과일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생과일을 올릴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작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제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스케줄링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보통 빵 같은 경우는 그날 반죽을 해서 그날 만들고 완성을 하고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제과라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은 그날 만들어서 그날 판매하는 제품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제과에 속해 있는 제품들은 뭐 전날 한 이틀 전에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재료들을 제품을 완성해서 뭐 다음날 아니면 이틀 뒤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각각의 제품들을 모아서 조립을 해서 하나의 어떤 제과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타르트만 보더라도 이제 타르트 도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몬드 크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갖가지 크림이나 과일이 있어야겠죠. 또 하나 예로 들면 쿠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버터 쿠키나 이제 그냥 르뱅 쿠키 같은 경우죠. 그런 쿠키들은 물론 그날에서 그날 만들 수도 있지만 냉동고에 굳혀서 커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쿠키류의 같은 경우는 미리 전날 만들어서 냉동 보관을 한 다음날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꺼내서 커팅을 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어떤 그런 종류도 있고 이제 케이크 종류죠. 케이크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전날 만들어서 일정 부분 굳힌 다음 무스 케이크의 경우 이제 굳힌 다음날 단단하게 굳어 있는 무스 케이크를 커팅을 하고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이죠. 그런 재료들도 그 전에 준비를 해 놓은 다음 이제 무스 케이크를 만들 때 안에 넣고 완성을 하게 될 거고요. 이처럼 제빵 어떤 제품과 같이 그날 레시피를 개량하고 그날 만들어서 나가는 제품이 제빵에는 많다면 제과에는 그날 재료를 완성해서 그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제품보다는 여러 가지 각각의 재료들을 미리 하루나 이틀 그 전에 준비를 한 다음 그날 당일날이죠. 당일날 이제 고객들에게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이 제과 아이템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시고 내가 이 하나의 완성된 제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지 슈가 타르트 도죠. 타르트 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케줄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타르트 도우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 타르트 도우는 이제 냉장고에서 단단해질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이제 휴지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르트 도우 몰드 안에 넣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우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